11살 미영이가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 골목길에는 가을의 서늘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노란 은행잎들이 바람에 맞춰 춤추듯 흩날리는 모습이 미영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아름다운 풍경을 온전히 즐길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친구들이 아빠와 함께한 주말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미영은 무거운 침묵 속에 잠겼던 것입니다. 우리 아빠는 왜 없는 걸까? 미영은 어머니에게 물었던 질문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아버지는 너를 무척 사랑했어. 그런데 갑자기 사고가 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곁을 떠났단다라고만 말했어요.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눈가에 맺히는 눈물을 보면서 미영은 더 묻지 못했던 거죠. 작은 원룸 단지를 지나 낡은 2층 집 앞에 도착한 미영은 계단을 올라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집은 2층 끝자락에 위치한 단칸방이었어요. 방 안으로 들어서자 어머니가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친숙한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왔니? 손 씻고 밥 먹자. 어머니는 항상 그렇듯 미소를 지으며 미영을 맞이했지만 그 눈가의 주름과 마른 손끝은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어요. 38배 나이지만 50대로 보일 만큼 지쳐 있었습니다. 미영은 가방을 내려놓고 작은 싱크대에서 손을 씻은 후 낮은 밥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마주 앉아 먹는 저녁 식사. 이것이 미영의 일상이었어요. 엄마, 내일부터 식당 일 도울게요. 미영의 말에 어머니는 숟가락을 들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안 돼. 너는 공부해야지. 엄마가 충분히 할 수 있어. 하지만 미영은 어머니의 고단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골목 식당에서 일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봐 왔으니까요. 학교가 끝나면 가끔 식당에 들러 설거지를 돕기도 했지만 어머니는 항상 미영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도 이제 내가 11살이잖아요. 충분히 도울 수 있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딸의 성숙함이 고마우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아픈 듯 했어요. 그래, 주말에만 도와주렴. 평일엔 공부해야 해.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승리였죠. 식사를 마친 후 미영은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몇 안 되는 가족 사진 중 하나를 들여다보았죠. 어머니와 한 남자가 갓난아기를 안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미영의 아버지였죠. 미영은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 그렸습니다. 낯선 얼굴이지만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문득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했던 사람이었단다. 웃는 모습이 너랑 똑같았어. 미영은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웃는 모습이 아버지와 닮았다는 생각에 괜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곧 차오르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어요. 정말 사고로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아니면 그만 물어보렴. 엄마 힘들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영은 더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슴 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의문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왜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는 걸까? 정말 사고였을까? 아니면 자신들을 버리고 간 걸까? 그날 밤 미영은 베개를 껴안고 누웠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아버지가 있는 곳도 같은 별을 보고 있을지 상상했어요. 미영의 어린 마음은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희망과 버려졌다는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주말이 되자 미영은 약속대로 어머니의 식당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행복한 식탁이란 이름의 작은 식당은 동네 골목길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죠. 빨간 천막 아래 구식 간판이 달린 모습이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미영은 학교 가방을 식당 한쪽에 놓고 앞치마를 둘렀어요. 어머니가 지은 앞치마는 미영의 체구에 비해 조금 컸지만 그것만으로도 어엿한 종업원이 된 것 같아 미영의 가슴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은 내가 주문을 받아볼래?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실 거야. 어머니는 미영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열쇠고리가 달린 작은 메모장을 건네주었죠. 미영은 긴장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오자 미영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중년의 남성 손님은 미영을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귀여운 종업원이 있었나? 된장찌개 하나 주세요. 미영은 열심히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뛰어가 어머니에게 주문을 전달했어요. 주문이 끝난 후에는 설거지와 테이블 닦기, 음식 나르기까지 맡았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미영은 자신의 역할에 책임감을 느꼈어요. 무엇보다 어머니의 고단한 어깨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길 바랐습니다. 오후가 되자 식당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동네 직장인들과 인근 공장 노동자들이 점심을 먹으러 모여들었죠. 미영은 쉴 새 없이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며 땀을 흘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멀리서 지켜보는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머니의 눈가에는 미소와 함께 걱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영아, 잠시 쉬었다 해. 어머니가 다가와 미영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저 아직 힘들지 않아요. 하지만 실은 다리가 아프고 허리도 좀 아팠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만큼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죠. 미영은 바쁜 와중에도 어머니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휘청거리는 걸음걸이, 가끔씩 허리를 감싸주는 손길, 그리고 한숨 섞인 기침소리. 어머니는 분명 몸이 좋지 않았지만 그것을 내색하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들이 줄어들자 미영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많이 아파요? 어머니는 놀란 듯한 표정으로 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야. 하지만 미영의 눈에는 거짓말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약 봉지를 꺼내 물과 함께 무언가를 삼키는 모습을 봤으니까요. 미영은 언제부터 어머니가 약을 먹었는지 궁금했지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더 열심히 일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또다시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미영은 계속해서 테이블을 오가며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고 빈 그릇을 치웠습니다. 11살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많은 일이었지만 미영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큰 소리가 났습니다. 으악! 미영이 든 국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진 것입니다.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죠. 미영은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다가왔지만 미영을 나무라지는 않았어요. 괜찮아. 사고는 누구나 낼 수 있어. 내가 치울게. 어머니의 말에 미영은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이 도움이 되려고 했는데 오히려 일을 더 만들었다는 생각에 속상했죠. 하지만 어머니는 미영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엄마 혼자였다면 오늘도 정말 힘들었을 거야. 그 말에 미영은 위로받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의문이 피어올랐어요. 만약 아버지가 여기 있었다면 어머니는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왜 아버지는 우리를 두고 떠났을까?
저녁 식사 시간이 지나고 식당 문을 닫을 무렵 미영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는 정말 사고로 사라진 거예요? 아니면 우리를 싫어해서 떠난 거예요? 어머니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릇을 정리하던 손길이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오랜 침묵 끝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니란다. 아버지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그런데 이야기하기 힘든 일이 있었단다. 미영은 더 알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고 더 묻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영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거칠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만 미영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어요. 밤늦게 미영은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어머니와의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이죠. 이야기하기 힘든 일이라는 어머니의 말이 무슨 의미일까? 미영은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을 세며 생각에 잠겼어요. 아버지의 실종에는 분명 무언가 비밀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학교 준비를 했어요. 그러나 부엌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기침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살짝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어머니가 싱크대를 붙잡고 한참을 기침했어요. 손수건에는 붉은 얼룩이 선명했고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엄마, 미영이 달려가자 어머니는 황급히 손수건을 감추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미소를 지었죠. 아침 준비했어. 빨리 먹고 학교 가렴. 하지만 미영의 눈에는 이미 다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아프다는 사실이, 그것도 심각하게 아프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미영의 물음에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감기야. 식당 쉬면 누가 돈을 벌겠니? 미영은 말없이 아침을 먹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지만 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억지로 밥을 넘겼어요. 학교에 가는 내내 미영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어머니의 병, 아버지의 실종, 그리고 갈수록 힘들어지는 생활. 이 모든 고민이 11살 소녀의 어깨를 짓눌렀죠. 교실에서도 미영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것처럼 흐릿했어요. 그러다 불쑥 친구 소연이가 물었습니다. 미영아, 너희 아빠는 어디 계셔? 그 질문에 미영은 얼어붙었습니다.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기 때문이죠. 우리 아빠는 사고로 돌아가셨어. 미영은 늘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라졌다고 말하면 더 많은 질문이 따라올 테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왠지 그 대답이 입에서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엄마랑만 살아. 우리 엄마가 식당을 하셔. 소연은 미영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힘들겠다. 우리 엄마는 아빠가 돈 많이 벌어와서 집에만 계셔. 너희 엄마는 많이 힘드시겠다. 미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연의 말은 아기가 없었지만 미영의 가슴에 상처를 남겼어요. 만약 아버지가 있었다면 어머니도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문득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우리를 버리고 갔을까? 수업이 끝나고 미영은 곧장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평일이었지만 어머니의 건강이 걱정되어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식당에 도착하자 평소보다 한산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카운터에 기대어 앉아 있었죠. 엄마, 많이 아파요? 미영이 다가가자 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바로 올 줄 몰랐던 거죠. 왜 학교 끝나고 바로 왔어? 집에 가서 숙제하지. 미영은 가방을 내려놓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오늘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엄마는 쉬세요.
어머니가 뭐라 말하기도 전에 미영은 손님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다시 앉았어요. 평소 같으면 강하게 말렸을 텐데 오늘은 정말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녁 시간 손님이 몇 명 들어왔습니다. 미영은 주문을 받고 어머니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었어요. 배달 주문도 몇 건 들어왔습니다. 미영은 배달통을 챙겨 인근 사무실로 배달을 나가기도 했죠.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미영은 책임감 있게 일을 해냈습니다. 그날 밤 식당 문을 닫은 후 미영과 어머니는 늦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긴 하루에 지친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그러다 문득 미영이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로 아빠가 우리를 버린 거예요? 어머니의 젓가락이 떨어졌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미영을 바라봤죠. 그런 말은 어디서 들은 거니? 미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아빠가 정말 사고로 사라진 거라면 왜 우리를 찾지 않는 거예요? 만약 살아있다면.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내 아버지는 우리를 버린 게 아니야. 사고로 기억을 잃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엄마도 정확히 모른단다. 그 말에 미영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준 것이었어요. 기억을 잃었다고요? 그럼 아빠가 살아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미영아, 너무 기대하지는 마.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단다. 그날 밤 미영은 새로운 희망을 품고 잠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그녀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의문이 생겼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기억을 잃고 살아있다면 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우리를 기억할 수 있을까? 다음 날부터 미영은 학교가 끝나면 곧장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평일이었지만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기 때문이죠. 어머니는 처음에는 말렸지만 점점 미영의 도움에 의지하게 되었어요. 특히 기침이 심한 날에는 미영이 주방일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엄마, 제발 병원에 가요. 미영의 간절한 부탁에도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없어. 병원비 내면 이번 달 월세도 못 내. 그 말에 미영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세상은 너무 불공평했어요. 소연이네처럼 아버지가 있는 가정은 풍족하게 살면서 왜 그들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 걸까? 어느 화창한 봄날 미영이 식당 앞을 쓸고 있을 때였습니다. 간밤의 비로 인해 땅은 축축했고 공기는 상쾌했죠. 지난 몇 주간 미영은 학교와 식당을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머니의 기침은 점점 더 심해졌지만 병원에 가자는 미영의 간청에도 어머니는 계속 거절했어요. 돈 모아서 내가 좋은 학교 가야지. 엄마는 괜찮아. 이것이 어머니의 변함없는 답변이었습니다. 미영은 가끔 밤에 이불 속에서 훌쩍이곤 했어요.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왜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 모두와 행복하게 살면서 경제적 걱정 없이 지내는데 자신은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 걸까요? 미영이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식당 앞에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단정한 차림새지만 어딘가 초라해 보이는 할아버지였죠. 회색 머리에 주름진 얼굴, 그리고 약간 구부정한 자세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영이 씩씩하게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미영을 바라보았어요. 여기가 행복한 식탁이구나. 밥 한 끼 먹을 수 있을까?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를 안내했습니다. 식당 안은 점심시간이 지나 한산했어요. 할아버지는 구석자리에 앉았고
미영은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오늘 된장찌개가 맛있어요. 어머니가 아침에 새로 끓였거든요. 할아버지는 미영의 추천에 웃음 지었습니다. 그럼 된장찌개로 할게. 반찬은 뭐가 있니? 미영은 오늘의 반찬을 안내했고 할아버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영이 주문을 받아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미영의 말을 듣고 곧바로 된장찌개를 준비했어요. 미영아, 이거 가져가렴. 할아버지께 잘 대접해드려. 어머니는 정성스럽게 차린 찌개와 반찬을 건넸습니다. 미영은 조심스럽게 음식을 나르며 할아버지에게 미소 지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음식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을 크게 뜨며 말했어요. 이 맛이 어디서 먹어본 것 같은데. 미영은 호기심에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우리 어머니가 특별한 비법으로 끓이시거든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음식을 계속 먹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어딘가 그리움이 묻어났어요. 마치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미영은 다른 손님들도 챙기면서 가끔씩 할아버지를 살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식사를 마치고 주변을 둘러보는 듯 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가씨, 여기 계산할게. 할아버지가 미영을 불렀습니다. 미영은 재빨리 다가가 계산서를 건넸어요. 할아버지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며 미영에게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뭐니? 김미영이요. 할아버지의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의 눈에 이상한 빛이 스쳤어요. 성이 김씨구나. 여기서 오래 일했니? 미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요. 이 식당은 우리 어머니 거예요. 제가 돕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카운터 위에 놓인 사진틀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미영의 어머니가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사진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사진은 어디서 본 거지? 미영은 의아한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 사진인데요. 왜 그러세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틀을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이 사람이 혹시 내 어머니의 이름이 뭐니? 김서연이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손에서 사진틀이 떨어질 뻔했지만 미영이 재빨리 받아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할아버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이 사람은 내가 결혼했던 사람 같아. 미영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어머니가요? 할아버지는 흐릿한 시선으로 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 사고 이후로 많은 것들이 흐릿해졌거든. 하지만 이 얼굴은 잊을 수 없는 얼굴이야. 그 순간 주방에서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미영의 대화를 듣고 나온 것이었죠. 어머니는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당신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도 어머니를 보자 천천히 일어섰어요. 서연 씨, 맞습니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미영은 어머니와 할아버지를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인연이 다시 이어지는 것 같았죠.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어떻게 여기를? 할아버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저는 제 이름이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10년 전쯤 사고를 당했고 그 이후로 기억을 잃었어요. 하지만 이 얼굴은, 그리고 이 음식 맛은, 미영의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이 뇌리에 박혀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내가 결혼했던 사람 같아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설마 이 할아버지가 아버지라는 건가요? 미영은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상상했던 순간이 이렇게 찾아올 줄은 몰랐어요. 혹시 당신이, 어머니의 목소리가 끊어질 듯 떨렸습니다. 하지만 미처 말을 마치기도 전에 심한 기침이 터져 나왔죠. 어머니는 손수건을 입에 대고 몸을 굽혔습니다. 미영이 재빨리 다가가 어머니의 등을 토닥였어요. 엄마, 괜찮아요? 할아버지도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물 좀 가져다 드릴까요? 미영은 얼른 물잔을 가져왔고 어머니는 천천히 물을 마셨습니다. 기침이 조금 진정되자 어머니는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정말 당신이 맞나요? 민석 씨? 할아버지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언가를 갑자기 떠올린 것처럼 말이죠. 민석? 그래, 내 이름이 김민석이었어. 미영은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김민석?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떨렸어요.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미영이 태어나기도 전에 사라진, 그리고 항상 그리워했던 아버지의 이름이었죠. 할아버지가 제 아버지세요? 미영의 질문에 식당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미영을 바라보았어요. 나에게 자녀가 있었나?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식당 문 좀 닫을게요. 오늘은 장사 이만 접어야겠어요. 어머니는 식당 문을 닫고 영업 종료 팻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미영과 할아버지를 안쪽 테이블로 안내했어요. 미영아, 차 좀 타주겠니?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차분하지 않았어요. 귀를 쫑긋 세워 어머니와 할아버지의 대화를 들으려 했죠. 그러나 두 사람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미영은 단편적인 말들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기억을 잃었다고요? 병원에서 신원을 알 수 없었어요. 10년이 넘었는데. 차를 준비하며 미영은 마음속으로 수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 이 할아버지가 아버지일까? 왜 우리를 찾지 않았을까? 어디서 살았을까? 미영의 마음은 희망과 두려움, 기대와 의심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티포트와 머그잔을 준비해 테이블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와 할아버지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어요. 차 준비됐어요. 미영이 차를 따르자 할아버지가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미영을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내 생일이 언제니? 11살이에요. 12월 15일에 태어났어요. 할아버지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차잔을 들었어요. 내가 사고를 당한 건 12년 전이었어. 한겨울이었지. 눈길에 미끄러져서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12해 전 사업차 지방에 내려갔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절벽으로 추락했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그를 발견했을 때 그는 이미 의식이 없었고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잃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내가 누군지 기억하지 못했어. 모든 것이 흐릿했지. 단편적인 기억들만 남아 있었어. 미영과 어머니는 숨죽이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후 보호시설에서 지내다가 시골 농장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곳에서 10년 넘게 살면서 조금씩 기억을 되찾으려 노력했지만 완전히 되돌아오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 전부터 서연이라는 이름과 행복한 식탁이라는 간판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어. 그래서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다가 오늘 우연히 이 식당을 발견한 거야.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당신이 사라진 후 저는 미영이를 혼자 키웠어요. 처음에는 당신이 돌아올 거라 믿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희망을 잃었어요. 미영은 떨리는 마음으로 두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 할아버지는 미영의 아버지였습니다. 11해 동안 그리워했던 아버지가 드디어 돌아온 것이었죠. 아버지. 미영의 입에서 조심스럽게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놀란 듯 미영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혼란과 그리움이 교차했습니다. 난 내 아버지였던 거니?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영이는 당신이 사라진 후 태어났어요. 당신은 미영이가 제 뱃속에 있을 때 사라졌으니 미영이를 본 적이 없죠.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미영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만졌어요. 내 딸이었구나. 미영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친숙한 느낌이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퍼즐 조각을 드디어 찾은 것 같았습니다. 정말 제 아버지 맞아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확신이 차올랐어요. 그런 것 같구나. 내 기억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내 어머니를 보는 순간, 그리고 내 얼굴을 보는 순간 내 가슴이 뛰었단다.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1해 동안 상상했던 순간이 이렇게 찾아올 줄은 몰랐죠. 미영은 큰 용기를 내어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바닥에 박힌 거친 굳은 살이 미영의 작은 손을 감쌌어요. 아버지, 정말 아버지예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구나. 내 기억은 여전히 완전하지 않지만 이 가슴이 뛰는 걸 보면 어머니는 옆에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기쁨, 슬픔,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두려움까지. 민석 씨, 정말 기억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었군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슬픔이 깃들어 있었어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내 기억은 흐릿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해요. 내가 얼마나 서연 씨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아이를 기다렸는지. 미영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쁨이 차올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11해 동안 아버지 없이 살아왔는데 이제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할아버지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말이죠. 아버지, 지금까지 어디서 사셨어요? 미영의 질문에 할아버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고 후 강원도 산골짜기 작은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 채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살아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기억 할아버지라고 불렀단다. 내 이름도 내 과거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미영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겠죠.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가족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희를 찾아오신 거예요?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낡은 종이 조각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신문 기사의 일부였어요. 몇 달 전
집을 청소하다 우연히 내 옷장 깊숙한 곳에서 이걸 발견했어. 어떻게 거기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신문에는 행복한 식탁이라는 식당에 관한 작은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지역 신문에 실린 맛집 소개 기사였던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그 기사를 보는 순간 무언가 가슴이 뛰었다고 했습니다. 이름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어. 서연, 행복한 식탁? 그래서 이 식당을 찾아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어머니는 말없이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그치지 않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들이 더 힘들었을 거요. 특히 서연 씨. 혼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느라. 미영은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할아버지의 옷차림이었어요. 낡았지만 고급스러운 재질의 코트, 오래되었지만 명품으로 보이는 시계. 단순한 농부로 살았다고 하기에는 뭔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농사만 지으셨어요? 미영의 질문에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실 내가 깨달은 건 얼마 되지 않아. 내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면서 나는 농부만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작은 명함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것이었지만 그 안에는 김민석 대표이사라고 적힌 명함이 있었어요. 내가 회사를 운영했던 것 같아. 큰 회사였지.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를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민석 씨, 당신이 운영하던 성경 그룹 말인가요? 할아버지는 그 이름을 듣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마치 중요한 퍼즐 조각을 찾은 것처럼 말이죠. 성경? 그래, 그 이름이 맞아요. 어머니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민석 씨가 사라진 후 회사는 당신의 형이 인수했어요. 모두들 민석 씨가 사망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머리를 감싸주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형? 재석? 그래, 내 형이 있었지. 미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회사 사장이었다고? 그렇다면 왜 그들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을까요? 어머니가 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고생해야 했을까요? 엄마, 아버지가 회사 사장이었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미영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어머니가 미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미영에게 더 이상 묻지 말라고 말하는 듯 했어요. 미영아, 나중에 설명해 줄게. 지금은 아버지가 돌아오신 것에 감사하자. 할아버지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보다 좀 더 편한 곳으로 가는 게 좋겠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해야 할 이야기가 많아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미영에게 말했어요. 미영아, 식당 문 잠그고 집에 가자.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미영은 얼른 일어나 식당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대감으로 가득 찼어요. 아버지가 돌아왔다. 그것도 부자였던 아버지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집으로 향하는 길, 세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미영은 중간에서 어머니와 할아버지의 손을 각각 잡았어요.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낯설면서도 따뜻한, 그리고 오래 기다려온 완전함 같은 것이었죠.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허둥지둥 방을 정리했습니다. 작고 초라한 단칸방이었지만 어머니는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하려 애썼어요. 죄송해요. 이런 모습 보여드리게 돼서.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어요. 내가 미안해요.
당신들이 이렇게 고생하게 한 것이. 미영의 작은 방 안에서 세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오래된 좌식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어요. 미영은 아버지를 몰래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죠. 하지만 그 눈빛만은 따뜻했습니다. 더 일찍 찾아왔어야 했는데.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작은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그것은 어머니와 할아버지가 함께 찍은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이것만은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누군지 모르면서도 이 사진이 주는 따뜻함을 느끼며 살았죠. 어머니는 사진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저희는 민석 씨가 돌아올 거라 믿었어요. 처음 몇 년은 매일 기다렸죠. 미영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11해 동안 서로를 그리워했던 두 사람. 운명의 장난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왜 회사에서 아버지를 찾지 않았어요? 대표였다면 많은 사람들이 알았을 텐데. 미영의 질문에 어머니와 할아버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 내가 사라진 것은 단순한 사고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 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형, 재석과 나 사이에는 회사 경영권을 두고 갈등이 있었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내게 회사를 맡겼는데 형은 그것을 못마땅해 했지. 미영은 숨죽이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치 드라마 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사고 직전 나는 중요한 계약서를 가지고 지방으로 출장을 갔었어. 그런데 그날 밤 누군가 나를 찾아왔고 할아버지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억을 되살리는 것이 힘든 것 같았어요. 그 이후의 기억은 없어. 다만 깨어났을 때는 이미 강원도 산골짜기 병원이었고 내 신원도 과거도 모두 잃은 상태였지.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석 씨가 사라진 후 회사는 재석 씨가 모두 가져갔어요. 그리고 재석 씨는 저희를 회사에서 내쫓았죠. 미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이야기했어요. 재석 씨는 민석 씨가 회사 돈을 가지고 도망쳤다고 소문을 퍼뜨렸어요. 아무도 저희를 도와주지 않았죠. 모든 재산은 동결되었고 저는 미영이를 낳기 직전이었어요. 할아버지의 눈에서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내가 너무 늦게 돌아왔구나. 미영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아버지. 이제 돌아오셨잖아요. 할아버지는 미영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깃들었어요. 내가 다시 모든 것을 되찾을 거야. 너희에게 마땅한 삶을 돌려줄 거고. 그때 어머니가 또다시 심한 기침을 했습니다. 손수건에는 붉은 얼룩이 묻었어요.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연 씨, 병원에 가봐야 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없어요. 식당 운영하기도 빠듯해서. 할아버지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생각보다 많은 현금이 들어 있었어요. 내가 농사만 짓고 산 건 아니었어. 몇 년 전부터 내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면서 나는 주식에 투자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운이 좋았지. 미영과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계속 말했어요. 내가 모은 돈이 꽤 됩니다. 충분히 병원비로 쓸 수 있어요. 지금 당장 가요. 그날 밤 세 사람은
큰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밀 검사를 받았고 할아버지는 모든 비용을 지불했어요. 미영은 병원 대기실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을 때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의사와 따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들의 대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할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어요. 서연 씨는 폐질환이 꽤 진행됐어. 당장 치료가 필요해. 미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아팠다니. 그리고 그녀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죠. 엄마 괜찮아요? 미영이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미소 지었어요. 걱정하지 마. 엄마는 강해. 할아버지는 결단력 있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치료를 시작할 거야. 그리고 내가 내 형을 찾아가겠어. 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안 돼요. 위험할 수 있어요. 재석 씨는 무서운 사람이에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야. 내 가족을 위해 싸울 거라고. 그날 밤 병원 병실에서 미영은 어머니와 할아버지 사이에 누웠습니다. 비록 병원 침대는 좁았지만 세 사람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웠어요. 미영은 처음으로 완전한 가족의 모습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오랜 친구에게 연락한 것 같았어요. 미영은 할아버지의 달라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초라한 농부가 아닌 결단력 있는 기업인의 모습이었죠. 변호사를 만나볼 거야. 내 정체성을 증명하고 회사를 되찾기 위한 절차를 시작할 거야. 미영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도 도울게요. 할아버지는 미영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사랑과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고마워, 미영아. 넌 정말 용감한 아이구나. 어머니는 병상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몸은 아팠지만 그녀의 눈빛은 희망으로 빛났어요. 우리 가족이 드디어 하나가 되었네요. 아침 햇살이 병실 창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미영은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며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어머니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기색이 돌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미 일어나 병실 밖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죠. 네, 김민석입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그렇습니다. 제가 성경그룹의 대표였지요. 미영은 조용히 문 옆에 서서 아버지의 통화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불안함이 없었어요. 강인하고 단호한 어조였습니다. 오늘 오후에 뵙겠습니다. 모든 증거를 가져가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할아버지는 미영을 발견하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미영아, 잘 잤니?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아버지, 정말 회사를 되찾을 수 있나요? 할아버지는 미영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든든했어요. 그럴 거야. 오늘 오래된 친구이자 변호사를 만날 예정이야. 그는 내가 사라진 후에도 진실을 믿었던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지. 그날 오후 의사가 어머니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폐질환이 상당히 진행되었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회복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최고의 치료를 약속했습니다.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모든 비용을 책임지겠습니다. 미영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혼자 참아왔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 이제 걱정 말아요. 우리 함께 이겨낼 거예요. 어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미영아, 내가 이렇게 씩씩한 아이로 자라서 정말 자랑스럽구나. 할아버지는 잠시 병실을 나가 변호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는 얼굴에 희망찬 기색이 있었어요. DNA 검사를 진행할 거야. 그리고 내 신원을 증명할 다른 증거들도 충분해. 변호사 친구가 비밀리에 조사를 시작했어. 다음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의 소식이 언론에 알려진 것이었어요. 12년 전 실종된 성경그룹 전 회장 김민석, 생존 확인이라는 제목의 뉴스가 모든 언론을 장식했습니다. 미영은 텔레비전 뉴스를 보며 놀랐어요. 기자들이 병원 밖에 모여들기 시작했고 경비원들이 그들을 막고 있었죠. 아버지, 어떡하죠? 할아버지는 침착하게 미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걱정 마. 이건 예상했던 일이야. 오히려 좋은 일이지. 이제 재석도 이 사실을 알게 될 테니까. 그날 오후 한 남자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할아버지보다 몇 살 더 많아 보였고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경비원들이 그를 막았지만 할아버지가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들여보내요. 내 형이니까. 재석은 병실에 들어서자 할아버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정말 내가 맞구나, 민서가. 할아버지는 형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슬픔이 깃들어 있었어요. 형, 내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알고 있지? 재석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민서가 용서해달라. 미영은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도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켰어요. 재석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난 너를 해치려던 게 아니었어. 단지 계약서를 빼앗고 잠시 널 가두려 했을 뿐이야. 하지만 일이 커졌고 내가 절벽에서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난겁에 질렸어. 할아버지는 말없이 형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재석은 계속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어. 하지만 기억을 잃었다고. 그때 나는 비겁한 선택을 했지. 너를 찾는 대신 내 부재를 이용했어. 미영은 화가 치밀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그들은 11해 동안 가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형, 난 너를 미워하지 않아. 다만 내 가족에게 한 짓은 용서할 수 없어. 재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알아. 내가 모든 것을 돌려줄게. 회사, 재산, 모든 것. 오해는 풀고 진실을 밝힐게. 그날 이후 세상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신원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고 회사 지분은 다시 그에게 돌아갔어요. 재석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사에서 물러났습니다. 한 달 후 미영의 가족은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강남의 넓은 아파트였어요. 어머니의 건강도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이 치료를 담당했기 때문이죠. 미영은 새 학교에 다니게 되었지만 행복한 식탁은 계속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건강을 되찾은 후 그곳은 단순한 식당이 아닌 가족의 추억이 담긴 장소로 남길 원했기 때문이에요. 어느 주말 저녁 미영의 가족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는 다시 기업인으로서의 모습을 되찾았지만 가족을 향한 마음만은 변함없이 따뜻했습니다. 미영아, 이제 꿈이 뭐니? 할아버지의 질문에 미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동안은 생존과 어머니를 돕는 것에만 집중했기에 자신의 꿈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우리처럼 어려움을 겪는, 그러나 우리만큼 운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말이에요. 할아버지와 어머니는 감동한 표정으로 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미영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 우리 함께 그런 일을 해보자. 내가 재단을 만들어 어려운 가족들을 돕는 일을 시작할 거야. 미영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행복과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어머니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 짓고 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우리 가족이 드디어 하나가 되었네요.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미영은 생각했어요. 이제 더 이상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으로 별을 셀 필요가 없겠구나. 아버지는 이제 여기 그녀의 곁에 있었으니까요. 할아버지는 식탁 위에 서류 한 장을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내가 만든 재단의 설립 서류야. 이름을 행복한 식탁 재단으로 했어. 어떠니? 미영과 어머니는 감동한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재단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함께 보낸 시간, 어려움, 그리고 결국 다시 만나게 된 기적 같은 순간들이 모두 담겨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완벽해요, 아버지. 미영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손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하나로 모였을 때 미영은 이보다 더 완벽한 순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11해 동안의 기다림과 아픔이 이 행복한 순간으로 보상받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자. 할아버지의 말에 미영과 어머니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 미영의 집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웃음소리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계속될 것입니다.